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체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체의 정의를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아무리 작은 값이라도 전단력, 그러니까 점성이나 마찰이라는 거예요. 전단력이 유체 내부에 작용하면 비교적 크게 변형을 이루다가 그 전단력을 제거하였을 때에도 유체 내부에 전단 응력이 작용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물질을 유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지금 소방 유체 역학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럼 과연 유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유체가 대체 뭐냐? 그러면 이 유체를 보시면 이 유자는 이제 흐를 유자가 되고요. 한자로 따졌을 때 흐를 유자고, 체는 이제 물체할 때 그 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는 흐르는 물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유체예요. 자, 유체의 정의인데, 자, 물체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어요. 물체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고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의 물체 중에서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흐르는 물체가 뭔가요? 흐르는 거는 바로 액체와 기체만 흐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액체와 기체 요 두 가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바로 이것을 유체라고 하는 겁니다. 유체. 그래서 우리가 소방 유체 역학에서 다루는 거는 고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액체와 기체, 즉 흐르는 물체에 대해서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와 기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유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지면이 있어요. 지면에. 자, 지면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아래쪽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쪽은 고정이 되어 있고, 자, 위쪽 방향에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가하면 자, 이 물체가 어떻게 변형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힘을 줬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변형을 이루냐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이룰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래는 이제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이렇게 힘을 가하면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떤 물체가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하는 힘을 제거하면 여기서 바로 정지해버려요. 정지해버리지만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단력을 힘을 제거시켜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변형을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자, 쉽게 생각해 무슨 얘기냐면 왜 비행기 있죠, 비행기. 자, 비행기가 이제 그 하늘을 나를 때 보면 막 구름을 가르면서 날아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는 그 자리에 뭐 구름 같은 것들이 그 비행기가 지나감으로써 변형을 이루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단 말이죠. 변형을 이뤄서. 그리고 그 보트. 자, 물에서 보트를 탈 때 물 위를 보트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갈 때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막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퍼진단 말이에요. 퍼지다가 보트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잔잔하게 이렇게 변형을 이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단력을 제거해도 그 변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단력을 제거시키면 바로 정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변형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흐르는 액체와 기체를 통틀어서 유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다시 액체와 기체에 대해서 바로 공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시면 유체를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유체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유체의 정의고요. 자, 두 번째는 유체의 분류예요. 유체의 분류. 자, 여기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밀도 변화에 따른 분류입니다. 밀도. 자, 밀도 변화에 따른 유체의 분류인데, 여기서 주위의 압력 변화에 따라서 최적이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로 압축성 유체와 그리고 비압축성 유체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압축성 유체.
자, 압축성 유체와 그리고 비압축성 유체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주위의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최적, 즉 부피가 변하면 압축성 유체인 거고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바로 비압축성 유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밀도 변화에 따른 자, 유체의 분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죠? 그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질량 자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질량 자체는 안 변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질량은 안 변하고 밀도와 부피의 관계인데, 자, 지금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진다라고 했고요.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반대로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는 뭐한다? 밀도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밀도의 변화나 최적, 부피의 변화가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변하면 압축성 유체, 변하지 않으면 비압축성 유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압축성 유체에는 뭐가 있냐? 압축성 유체에는 바로 기체가 있어요. 기체.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바로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압력 변화에 의해서 이 기체는 부피가 변합니다. 뭐 부피가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자,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액체 같은 경우에는 자, 힘을 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액체는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액체는 비압축성 유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큰 힘, 엄청난 큰 힘을 액체에 힘을 가하면 아주 조금, 거의 1%만큼의 부피가 변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액체는 일반적으로 비압축성 유체이지만 아주 강한 힘을, 자, 강한 힘, 즉 강한 압력. 자, 강한 힘을 가한 액체 같은 경우는 자, 압축성 유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어마어마한 힘을 가하면 액체도 부피가 변해요. 줄어들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미세하지만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기체는 일반적으로 압축성 유체로 자, 구분이 되는데,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체는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자, 부피가 변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온도와 자, 압력의 변화가 없다. 자, 압력의 변화가 없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네,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압축성 유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체는 압축성 유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액체는 바로 비압축성 유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 압축성 유체에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 바로 최적 탄성 계수와 그리고 음속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실게요. 자, 최적 탄성 계수예요. 최적 탄성 계수. 자, 이거는 시험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용기에 자, 용기가 하나 있고요. 자, 여기 위에 뭐 피스톤. 자, 피스톤이 하나가 자,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할게요. 피스톤. 자,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용기 안에 피스톤으로 밀폐된 용기예요. 닫혀 있는 이 상태에서 자, 처음의 부피가 얼마냐? 처음 부피는 자, 이만큼. 자, 이만큼이 부피예요. 부피. 이만큼 이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유체가 자, 채워져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자, 이 위에서 어떠한 힘을 가했어요. 엄청나게 강한 힘을 눌렀어요. 압력을 가한 거죠. 자, 압력을 가하면 이 피스톤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요 용기 안에 있는 유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 얼마만큼 줄어들었냐면 자,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자, 처음에 이만큼 있던 유체의 부피가
얼만큼? 이만큼으로 지금 압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압축이. 압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델타 V가 되는 거죠. 부피의 변화량. 이만큼이 부피가 지금 변화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델타 P만큼. 자 델타 P만큼의 자 압력, 힘을 지금 준 거예요. 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최적 탄성 계수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자 최적 탄성 계수 K는 바로 압력의 증가에 따른 최적의 감소율입니다. 최적 감소율. 그 최적 감소율은 자 처음 부피분의 자 감소한 최적이 되는 거죠. 델타 V입니다. 감소한 최적.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최적은 어떻게 돼? 부피가 감소하고 있죠. 부피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마이너스 4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4는 뭐라고요? 부피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라는 값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델타 P입니다. 압력. 강한 압력이에요. 이게 바로 최적 탄성 계수예요. 계수.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부피와 밀도는 뭐 한다고 했어요?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부피가 변하면 뭐도 변해요? 바로 밀도. 그죠? 예, 부피가 변하면 밀도도 변합니다. 그죠? 그러면 밀도가 감소하면 부피가 감소하면 밀도는 반대로 증가하겠죠. 그죠? 밀도는 증가하죠.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 안에만큼 오밀조밀 다 있는 거예요. 오밀조밀. 그래서 부피가 감소하면 밀도는 반대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공식이 또 만들어지냐면 자, 마이너스예요. 감소하니까 이번에는 델타 로우분의 델타 P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부피는 감소하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고요. 밀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그럼 마찬가지로 또 뭐도 있냐? 비중량. 그죠? 비중량분의 델타 감마 분의 델타 P. 이것도 바로 최적 탄성 계수를 구하는 식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이것만 이 정도. 예,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계산 문제로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최적 탄성 계수 K는 마이너스 V분의 델타 V분의 델타 P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최적 탄성 계수가 있잖아요. 이거 있죠? 이 최적 탄성 계수에 역수가 있어요. 역수. 그 역수가 뭐냐? 바로 베타분의 1인데 이 베타라는 값이 뭐냐? 이 베타라는 값이 압축률입니다. 압축률.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압축률과 최적 탄성 계수는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최적 탄성 계수가 크면 클수록 압축률은 작다. 최적 탄성 계수가 작을수록 압축률은 크다.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보기로 나와요, 문제에. 그래서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는 뭐다? 압축률이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음속이에요, 음속. 자, 음속. 자, 음속 같은 경우에도 자, 공식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자, 음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어떤 압력파의 그 전파 속도를 이제 음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공식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음속은 자, 루트 로 밀도예요, 밀도. 자, 밀도분의 최적 탄성 계수로 구할 수가 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음속은 루트 로우분의 K, 밀도분의 최적 탄성 계수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좀 기억하시고 문제 그냥 계산 문제로 푸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이제 밀도 변화에 따라서 유체를 분류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점성 유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점성. 자, 점성 유무에 따른 자, 분류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점성이라고 하는 거는 끈끈한 정도입니다. 끈적끈적한 정도. 그러니까 유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끈끈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끈끈한 정도, 점성을 한번 이제 따지고 보면 자,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자, 글리세린이라는 게 있어요. 제4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글리세린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고, 자, 공기가 있어요. 다 유체예요, 유체. 그죠? 그럼 여기서, 자, 점성이 제일 큰 게 뭐냐? 가장 끈끈한 게 뭐냐? 바로
글리세린이 제일 클 거고요. 이거 기름이니까 좀 끈끈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물, 공기. 이러한 순서로 바로 점성의 크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끈끈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끈끈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점성 유무에 따라서 점성이 있으면 실제 유체고요. 실질적으로는 점성이 있죠. 조금씩은. 그죠? 그러니까 점성이 있으면 실제 유체고요. 점성이 아예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상유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유체. 다시. 점성이 있으면 실제 유체고요. 점성이 없으면 이상유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점성이 있다 없다 뭐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점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바로 마찰. 예, 마찰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점성이 없다. 자, 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 마찰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마찰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 자, 그리고 자, 이 실제 유체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점성이 있다고 했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압축성이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자, 실제 유체는 자, 점성이 있으며 뭐다? 압축성 유체이다. 라는 거고요. 이상 유체 같은 경우에는 자, 점성이 없어요. 예, 점성이 없고요. 그리고는 비압축성 유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이런 게 이상 유체에 대한 설명 중 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실제 유체는 점성이 있으며 압축성 유체다. 그리고 이상 유체 같은 경우에는 예, 점성이 없으며 비압축성 유체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얘기할 수가 있냐면 자, 실제 유체인 경우에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어떠한 배관. 자, 배관에 자, 물이 흐른다라고 할게요.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떠한 점성은 있어요. 그죠? 점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 배관에 이제 물이 흐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물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물이 이렇게 막 흘러요. 자, 그럼 점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벽면. 이 벽면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벽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로 점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벽면에서 마찰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마찰력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 곡선을 그려보면 자, 벽면에서 멀리 있을수록 어떻다는 얘기예요? 유체가 흐르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점성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자, 속도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 자, 유체의 속도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유체일 때. 이렇게. 그러니까 벽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뭐 하다고요?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왜? 이 배관의 벽면 쪽에서는 뭐가 있기 때문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그만큼 더 준다고요. 그래서 실제 유체인 경우에는 이러한 자, 속도의 관계가 있고요. 근데 이상유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상유체는 점성이 없어요. 즉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상유체인 경우에는 유체의 그 흐르는 속도가 일정해요. 이렇게. 네, 일정해요. 이렇게. 일정. 벽면에 가깝든 멀든 속도가 일정하다고요. 왜? 점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왼쪽 자, 이거는 뭐라고요? 여기는 실제 유체일 때 자, 유속이 되는 거고요. 분포가. 자,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점성이 없을 때, 즉 이상유체일 때. 네. 이상유체일 때 자, 이러한 유속의 분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정해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는 바로 점성의 유무에 따라서 바로 실제 유체 그리고 이상 유체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이제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변형률에 따른 분류예요. 변형률. 자, 세 번째는 자, 변형률에 따른 분류인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뭘로 구분할 수 있냐면 바로
뉴턴 유체와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뉴턴 유체다. 뉴턴 유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뭐냐? 바로 뉴턴의 점성 법칙이죠. 뉴턴. 보세요. 뉴턴의 점성 법칙이 점성 법칙이 성립하는 유체. 성립하는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하고요. 그럼 반대로 비뉴턴 유체는 뭐겠어요? 뉴턴의 점성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유체가 뭐다? 비뉴턴 유체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떠한 개념이 나오냐? 바로 여기 있죠. 뉴턴의 점성 법칙을 아셔야 돼요. 뉴턴의 점성 법칙.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유체가 흐르는, 자, 이러한 이제 배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배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배관을 통해서 유체가 이렇게 흐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어떤 힘이 필요하겠죠, 힘이. 그죠? 힘이 있어야 이게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아무런 힘도 주지 않는데 물이 흐를 수가 없잖아요. 왜? 수평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경사져 있는 배관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도 물은 흘러요. 유체는 흘러요. 그런데 이렇게 수평 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힘을 주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때 바로 이러한 어떠한 힘이 필요한데, 자, 그 힘이 뭐냐? 자, 보세요. 지금 이거는 실제 유체예요. 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바로 바로 이 뮤가 뭐냐면 이 뮤가 바로 점성 계수입니다. 점도. 이 뮤가 바로 점성 계수예요. 점성 계수. 제가 단위와 차원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점성 계수라는 거예요. 자, 점성 계수에다가 곱하기 A. 자, A는 뭐냐면 A는 자,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그리고 du dy입니다. du dy. 자, 여기서 u라고 하는 거는 유체의 속도, 흐르는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y라고 하는 거는 자, 이 배관의 벽면이죠. 배관의 벽면에서 자, 배관의 중심. 자, 다시 배관의 벽면에서 배관의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가 요게 y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유체가 배관의 벽면으로부터 가까이 있을수록 이 y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0. 그리고 중심에 가까울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y의 값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힘과 이 거리 y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건 점성이 있는 실제 유체이기 때문에 벽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 마찰력. 그죠? 마찰이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의 벽면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어때요? 유체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요. 빨라요. 이렇게 선형인 곡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 빨라요.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좀 변형을 해볼게요. 이 식을 변형해볼게요. 자, 양쪽에 있는 면을 갖다가 뭘로 나눠줄 거냐면 이 A로 나눠볼 거예요. A로. 그럼 A로 나눠주면 A분의 F는 뮤 곱하기 du dy가 돼요. du dy. 그럼 여기서 A분의 F라는 게 뭐예요, 이게? 자,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압력이죠. 근데 여기서 이 A라는 이 단면적은 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단면적이라는 게 자, 여기 이거의 단면적을 얘기할까요? 이 단면적을 얘기할까요? 이 A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배관 같은 경우는 원기둥이에요. 원기둥인데 지금 자, 유체가 이쪽 이렇게 유체가 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요 A, 이 단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원통으로 되어 있는 배관의 건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원기둥 있죠. 원기둥을 전개를 하면 어떻게 나와요? 전개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쭉 펼치면 그때 그 A의 면적, 이 A라는 면적이
여기에 단면을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여기를 얘기를 한다고 여기를. 이 면. 왜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면이랑은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유체가 흐르고 있는 거는 어떻게 흘러요? 수평으로. 그죠? 수평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마찰이 발생하는 거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이 관의 벽면에서 마찰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면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면을. 그죠? 이 면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당 가해지는 힘, 이거를 뭐라고 하냐? 요거를 갖다가 전단응력이라고 합니다. 전단응력.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전단응력 타우라고 표시를 해요. 자, 공식 나왔어요. 잘 보세요. 전단응력 타우는 점성 개수 곱하기 du dy입니다. du dy. 그때 여기서 이 du dy를 뭐라고 하냐? 바로 속도 9배라고 합니다. 속도 9배. 그때 여기서 이 9배가 뭐냐? 바로 속도 기울기라고 해요. 속도 기울기. 이거예요. 자, 그럼 뭘 할 수가 있냐? 자, 보세요. 전단응력은 점성계수에 뭐한다? 비례한다. 그쵸? 그렇잖아요. 점성계수가 크면 클수록 전단응력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단응력은 그리고 속도 기울기와 속도 9배와 뭐한다? 비례한다. 그래서 뭐라 할 수가 있냐면 전단응력은 점성계수와 속도 9배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전단응력입니다. 전단응력. 네? 전단응력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뭐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지금 이 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점성계수예요. 뮤는 점성계수예요. 그러니까 점성계수가 크면 클수록 더 끈적끈적한 거예요. 더 흐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이제 뭐를 아시냐? 자, 점성계수랑 이 점성계수를 이용해서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동점도. 자, 동점도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점도는 다른 말로 동점성계수라고 해요. 동점성계수. 그래서 동점도 같은 경우는 단위가 기호가 뮤. 뉴예요. 자, 동점도 뉴는 자,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눠주면 돼요. 이게 동점도예요. 아시겠죠? 다시 동점성계수 뉴는 밀도분의 뮤다. 밀도분의 점성계수다. 이 식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동점도는 밀도분의 점성계수다. 아시겠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단위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점성계수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그 절대 단위로 보시면 바로 킬로그램 퍼 메타세크예요. 아시겠죠? 점성계수, 점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메타세크고요. 그 다음에 동점도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뭐냐? 동점도는 단위가 제곱미터 퍼 세크입니다. 단위 기억하셔야 돼요. 단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점성계수의 단위를 알고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이 동점성계수의 단위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유도하면 돼요. 유도. 어차피 여기서 그 점성계수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곱하기 세타예요. 메타 곱하기 세타. 메타 곱하기 세크. 그 다음에 밀도. 자, 밀도의 단위는 뭐예요? 밀도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뭐예요? 킬로그램이잖아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킬로그램이랑 킬로그램 약분되죠. 자, 여기 미터랑 미터 하나 약분되죠. 이렇게 되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도 유도할 수가 있다고요. 단위를. 암기하시면 더 좋겠죠. 암기하시면 더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도. 자, 이렇게 해서 변형률에 따라서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유체의 정의와 그리고 유체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